핵보유 2년 전. 북한은 이전부터 지속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마침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한반도 전역과 그 너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북한은 무력 충돌 시 핵무기 사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서울과 같은 주요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죠. 또한 한반도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외교적 노력을 일축하며 핵 프로그램은 협상할 수 없으며 그들을 압박하거나 강압하려는 시도는 무력으로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요청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공격적 행보는 핵 공격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TV뉴스, 토론 플랫폼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일 한반도 핵무장이 화두로 장식되었습니다. 각종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식 핵우산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핵 보유 1년 전 핵개발 검토. 점점 더 공격적인 북한의 발언과 높은 수준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는 마침내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밀리에 국내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기관의 과학자와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이들은 핵기술과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핵물리학, 공학재료과학 등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다른 국가의 과학자 및 전문가를 스카우트합니다.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와 노후 보장을 제공하고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성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하죠. 이후 대한민국 외딴 지역에 비밀 조직과 전담 연구 조직을 설립합니다. 이 연구기관은 표면적으로는 우주로켓 원자력 기술 등으로 포장되었으나 진정한 목적은 대중과 국제사회로부터 숨겨졌죠. 이 시설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아래와 같이 핵무기 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첫째, 핵반응 및 핵물질의 거동에 관한 이론 연구. 둘째,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분열성 물질 생산 연구. 셋째, 탄두 소형화 및 운반 체계 등 무기 설계 개발. 넷째, 핵무기 사용 및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 다섯째, 핵 위협에 대한 잠재적 대응 및 방어 체계 부서. 이 시설에서 대한민국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기능적인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동시에 탐지를 피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한국 정보기관의 1급 비밀 작전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은 국내의 휴민트들은 내용의 경악을 금치 못하였죠. 그들은 비밀리에 성격이 다른 활동 한 가지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핵 보유 9개월 전. 비밀시설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나 그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감시와 핵심 인력의 부족은 신속한 개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소극적인 개발만 진행되고 있었죠. 점점 개발에 한계가 보이자 이에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하고 한 가지 결의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근거로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었죠. 비밀리에 미국에 방문한 한국 관리들은 북한의 핵 능력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관리들과 비공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핵무장한 한국이 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미국의 기술 지원 정보 공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재료에 대한 접근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이 오직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될 것이라고 미국에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에 미칠 잠재적 불안정 효과를 우려하여 지원 제공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같은 국제 비확산 협정 준수의 필요성과 지역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외교적 해법과 재래식 방위력 강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이 연쇄 도미노로 번져 전 세계가 핵무장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에는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회의 이후 미국의 감시는 표면적으로 심해졌으나 실질적으로 큰 압박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미국도 커져가는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선
한국이 강해져야 한다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직접 나서서 돕진 않으나 한국이 타국가와 접촉 협력하는 것에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 이력이 있는 다른 국가와 비밀리에 접선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인도였습니다. 한국은 NPT 프레임워크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손을 내밀어 핵 연구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잠재적인 협력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 분야의 과학자 교류를 제안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국가로부터의 핵 프로그램 지원 요청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핵 채널을 통해 수행됩니다. 핵 보유 6개월 전, 이 시기 북한은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핵 보유국으로 인식되는 것을 공식화합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더욱 심해졌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기밀 문서를 탈취한 것이었죠. 6개월 전 1급 기밀 작전을 전달받은 휴민트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결합한 남한 정보요원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잠입하였습니다. 그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범위 기능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1급 기밀 문서를 마침내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탈취 자료를 본 대한민국의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전에 추정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탄두와 더 정교한 운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뜻하였기에 한국의 의사결정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출처의 핵물질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령 회사를 활용하여 암시장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판매하려는 국가로부터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구매합니다. 이는 흔적을 숨기고 국제기구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한국은 향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핵 보유가 공식화되었을 때 경제 제재를 대비하여 외국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고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와의 핵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 원자력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로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또한 핵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 보유 3개월 전, 미국, 중국은 한국의 한 지역의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오지에 건설한 비밀 핵 연구시설이었죠. 산간지대나 깊은 숲속에 숨겨진 시설은 눈에 띄지 않고 감시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은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 개발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것이죠. 이번 미사일 실험은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핵탄두 운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과 국제관측통의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이후 일본,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점점 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핵 확산 금지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한국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해명을 요구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특히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경제 군사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북한은 핵 관련 자료가 탈취되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이 가장 강력한 억제제인 핵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면 북한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관측통과 비확산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검증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의도를 명확히 하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 보유 1개월 전,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한 가지 뉴스가 보도됩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특보였죠. 한국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이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흠모되어 국제사회의 충격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속보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의 연일 특보로 다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자 모집, 핵물질의 획득, 그리고 비밀 연구 시설의 건설을 포함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출된 문서들은 국내외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며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밀 핵 프로그램의 노출은 정부, 비정부기구,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면서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에 충격과 비난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핵무장을 한 한국이 불러올 파급 효과와 지역 안보 및 핵 도미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회원국들은 한국의 설명을 요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언론에 한국 핵무장이 보도가 되면서 국내 정치인들은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국의 핵무장은 소문일 뿐이라면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젠가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비밀리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외교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대답 촉구에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및 주변 국가의 압력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곧 한국은 핵무기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 프로그램 공식화. 강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마침내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자기 방어 목적임을 어필하죠.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로 인해 발생한 한국의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이해를 촉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오직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이웃 국가들과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미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죠. 중국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협상에서는 한국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궁극적으로 중국에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중국은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와 지역 안정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며 대신 양국 간 군사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모두 한국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정부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죠. 다음은 국내의 상황입니다. 한국이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자 한국의 주식, 부동산 등 금융시장은 심하게 하락하였습니다. 국제정치와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향후 경제 제재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집회와 시위가 열립니다.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이 시위는 핵이 불러오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결성되었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기 옹호 시위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혼란 상태였죠. 한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에 직면하여 자기 방어 목적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시행합니다. 이에는 언론 브리핑과 같은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인터뷰 및 연설,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열어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합니다.